지구에는 아직도 도로보다 강이 더 중요한 나라가 존재합니다. 끝없는 열대우림 너머에는 외부 세계와 멀어진 공동체들이 살아갑니다. 수리남은 국토 대부분이 숲으로 덮인 남아메리카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녹색 풍경 아래에는 황금과 생존을 둘러싼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강을 따라 깊숙이 들어갈수록 지도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수리남의 강과 열대우림 너머에 숨겨진 세계로 들어갑니다. 남아메리카 북동쪽 끝에서 수리남은 대서양과 거대한 아마존 사이에 자리한다. 국토 면적은 약 16만 4천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보다 훨씬 넓다. 그러나 인구는 약 60만 명에 불과해 넓은 국토가 놀랍도록 비어 있다. 남쪽으로 갈수록 도로는 사라지고 끝없는 열대우림이 국토 대부분을 뒤덮는다. 그래서 내륙에서는 강이 풍경이 아니라 마을과 세상을 연결하는 실제 도로가 된다. 지도에서는 작은 나라지만 숲에 들어서면 수리남은 끝없는 세계처럼 느껴진다. 수리남의 숲에서는 제규어부터 원숭이까지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이 매일 시험받는다. 제규어는 강가와 울창한 숲을 오가며 눈에 띄지 않는 사냥꾼으로 움직인다. 높은 나뭇가지에서는 원숭이들이 이동하며 숲의 위쪽 세계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다. 땅 가까이에서는 설치류와 작은 포유류들이 낙엽과 뿌리 사이에서 먹이를 찾는다. 박쥐들은 어둠이 내려오면 활동하며 낮과 전혀 다른 숲의 생태계를 깨운다. 맹금류는 높은 곳에서 숲을 내려다보며 작은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고 추적한다. 강과 습지 주변에서는 물과 육지를 함께 이용하는 동물들이 또 다른 생존 방식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이 동물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먹이사슬로 서로의 삶을 연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리남의 열대우림은 아름다운 배경이 아니라 매 순간 생존이 이어지는 거대한 세계다. 브로코폰도에 가까워질수록 도시는 사라지고 거대한 열대우림이 시야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도로보다 강이 중요하며 작은 보트가 일상의 이동 수단이 됩니다. 수리남강을 따라가면 마을들이 물가에 자리 잡은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흔치 않은 내륙에서 강은 도로이자 시장이며 외부 세계와의 연결선입니다. 건기에는 수위가 낮아져 급류를 통과하는 평범한 이동조차 작은 모험으로 변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려 보트를 밀어야 할 만큼 강바닥이 얕아지기도 합니다. 강가에서는 거대한 나무줄기를 파내 전통적인 피로그를 만드는 장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완성된 피로그는 사람뿐 아니라 식량과 생활용품까지 외딴 마을로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이 배를 바라보면 단순한 교통수단보다 생존을 위한 기술처럼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브로코폰도의 매력은 풍경보다 자연에 적응한 삶의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깊이 이해할수록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생각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수리남의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면 도로는 사라지고 숲이 세상을 대신합니다. 중앙 수리남 자연보호구역은 약 160만 헥타르의 열대우림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수리남 국토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놀라운 규모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먼저 느껴지는 것은 인간의 흔적이 희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강을 따라 깊숙이 이동할수록 휴대전화 신호와 일상의 소음도 멀어집니다.
대신 새들의 울음과 곤충 소리, 거대한 나무들의 숨결이 공간을 채웁니다. 이곳에서는 제규어와 거대한 수달, 수많은 원숭이들이 여전히 숲을 공유합니다. 특히 볼츠베르크의 화강암 돔에 오르면 끝없는 녹색 지평선이 갑자기 펼쳐집니다. 그 순간 숲은 풍경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집니다. 흥미롭게도 이 보호구역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가치는 아름다움보다 훨씬 오래된 생태계가 온전히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곳을 바라보면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조차 잠시 작아집니다. 저라면 정상에서 말없이 머물며 숲의 규모를 눈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 침묵은 어떤 설명보다 아마존의 진짜 가치를 선명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순간 이 숲을 지킨다는 의미도 이전과 달라질 것입니다. 니커리에 가까워질수록 수리남의 풍경은 울창한 정글에서 넓은 평야로 천천히 달라집니다. 이 서부 지역은 비옥한 해안 저지대를 활용해 수리남의 중요한 쌀 생산지로 성장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논과 수로를 바라보면 물이 이곳의 풍경뿐 아니라 삶까지 설계했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농부들은 열대의 강한 햇빛과 불규칙한 비를 견디며 계절마다 같은 땅에서 새로운 수확을 기다립니다. 북쪽 해안에서는 대서양의 거친 물결과 진흙 해안이 만나 우리가 상상하는 카리브 풍경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지역의 습지와 해안은 철새들에게 중요한 쉼터가 되어 농업과 야생 자연이 놀랍도록 가까이 공존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느끼는 것은 화려한 명소보다 물과 땅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용한 끈기입니다. 니커리는 여행자가 수리남을 정글만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또 다른 삶을 천천히 드러냅니다.
니커리의 조용한 평야를 떠나 파라마리보에 들어서면 수리남은 갑자기 전혀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나라의 인구와 경제, 그리고 문화가 강하게 집중된 중심지입니다. 수리남강을 따라 성장한 도시는 대서양과 내륙을 연결하며 오랫동안 사람과 상품이 오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오래된 중심가에서는 목조 식민지 건축과 열대 환경이 결합된 독특한 도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지구는 그 특별한 건축적 가치 때문에 200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건물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도시가 품은 훨씬 복잡한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네덜란드 식민 지배와 노예제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거리와 건축, 공동체의 기억 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된 뒤에는 인도와 자바 등지에서 계약 노동자들이 들어오며 도시의 문화적 지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마리보에서는 힌두교 사원과 모스크, 교회가 놀라울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다른 역사를 이어갑니다. 시장으로 들어가면 그 역사는 음식으로 변하고 향신료와 열대과일, 그리고 여러 언어가 한 공간에서 뒤섞입니다. 네덜란드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거리에서는 스란한 통고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 파라마리보가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도착한 사람들이 세대를 거치며 새로운 수리남의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가장자리로 시선을 돌리면 성장과 함께 확장되는 주거지와 자연 서식지 사이의 긴장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나무늘보 같은 야생동물이 도시로 들어오며 인간의 공간이 숲을 얼마나 빠르게 밀어내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연보호는 멀리 떨어진 아마존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현실입니다. 화려함보다 이런 모순을 발견할 때 저는 파라마리보가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깊은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리남강 너머로 도시를 바라보면 이곳은 과거와 미래가 아직 협상 중인 장소처럼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수리남의 깊은 숲으로 들어갈수록 스말칼덴의 고요함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곳에서 물과 열대림은 풍경이 아니라 여행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면 새소리와 바람이 빈 공간을 천천히 채웁니다. 물가를 따라 움직이는 순간 인간이 자연보다 작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저는 이곳의 매력이 화려함보다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는 리듬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린 리듬은 우리를 더 깊은 수리남의 이야기로 이끕니다. 코메베이너 강을 따라가면 숲 사이에서 프레데릭스도르프의 오래된 흔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강은 한때 사람과 농산물, 식민지 경제를 움직이던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프레데릭스도르프는 과거 플랜테이션이 자리했던 역사를 오늘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조 건물 뒤에는 결코 낭만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의 플랜테이션 경제는 노예 노동과 식민 지배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바라보면 아름다움과 불편한 역사가 동시에 느껴집니다. 저는 바로 그 모순이 프레데릭스도르프를 더욱 깊이 기억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으로 나오면 풍경은 놀랄 만큼 부드럽고 평화롭게 변합니다. 맹그로브와 열대 식생은 물길 가까이 다가와 강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이곳에서는 도로보다 강이 먼저 사람과 마을을 연결했던 이유가 이해됩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일수록 코메베이너의 과거도 한 겹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연은 오래전 인간이 남긴 상처까지 조용히 덮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프레데릭스도르프는 아름다운 풍경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곳을 떠날 때 남는 것은 풍경보다 시간을 바라보는 묵직한 감정입니다. 수리남에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숲이지만 인구 대부분은 좁은 북부 해안에 모여 살아갑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네덜란드어가 남아메리카에서 공식 언어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리에서는 네덜란드어뿐 아니라 스라난 통고와 여러 공동체의 언어도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힌두교 사원과 모스크가 가까이 서 있는 풍경도 이 나라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도로보다 강이 훨씬 중요한 이동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서로 다른 세계들이 이 작은 나라에서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수리남을 이해할수록 다양성이란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힘처럼 느껴집니다. 수리남을 떠나며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거대한 숲보다 그곳의 사람들입니다. 강과 열대림은 수많은 세대의 삶을 조용히 연결해 왔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상처와 생명력이 공존하기에 더욱 깊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장소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수리남의 숲은 끝나지만 그 고요한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계속 흐릅니다. 지구에는 아직도 도로보다 강이 더 중요한 나라가 존재합니다. 끝없는 열대우림 너머에는 외부 세계와 멀어진 공동체들이 살아갑니다. 수리남은 국토 대부분이 숲으로 덮인 남아메리카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녹색 풍경 아래에는 황금과 생존을 둘러싼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강을 따라 깊숙이 들어갈수록 지도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수리남의 강과 열대우림 너머에 숨겨진 세계로 들어갑니다. 남아메리카 북동쪽 끝에서 수리남은 대서양과 거대한 아마존 사이에 자리한다. 국토 면적은 약 16만 4천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보다 훨씬 넓다. 그러나 인구는 약 60만 명에 불과해 넓은 국토가 놀랍도록 비어 있다. 남쪽으로 갈수록 도로는 사라지고 끝없는 열대우림이 국토 대부분을 뒤덮는다. 그래서 내륙에서는 강이 풍경이 아니라 마을과 세상을 연결하는 실제 도로가 된다. 지도에서는 작은 나라지만 숲에 들어서면 수리남은 끝없는 세계처럼 느껴진다. 수리남의 숲에서는 제규어부터 원숭이까지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이 매일 시험받는다. 제규어는 강가와 울창한 숲을 오가며 눈에 띄지 않는 사냥꾼으로 움직인다. 높은 나뭇가지에서는 원숭이들이 이동하며 숲의 위쪽 세계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다. 땅 가까이에서는 설치류와 작은 포유류들이 낙엽과 뿌리 사이에서 먹이를 찾는다. 박쥐들은 어둠이 내려오면 활동하며 낮과 전혀 다른 숲의 생태계를 깨운다. 맹금류는 높은 곳에서 숲을 내려다보며 작은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고 추적한다. 강과 습지 주변에서는 물과 육지를 함께 이용하는 동물들이 또 다른 생존 방식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이 동물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먹이사슬로 서로의 삶을 연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리남의 열대우림은 아름다운 배경이 아니라 매 순간 생존이 이어지는 거대한 세계다.
브로코폰도에 가까워질수록 도시는 사라지고 거대한 열대우림이 시야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도로보다 강이 중요하며 작은 보트가 일상의 이동 수단이 됩니다. 수리남강을 따라가면 마을들이 물가에 자리 잡은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흔치 않은 내륙에서 강은 도로이자 시장이며 외부 세계와의 연결선입니다. 건기에는 수위가 낮아져 급류를 통과하는 평범한 이동조차 작은 모험으로 변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려 보트를 밀어야 할 만큼 강바닥이 얕아지기도 합니다. 강가에서는 거대한 나무줄기를 파내 전통적인 피로그를 만드는 장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완성된 피로그는 사람뿐 아니라 식량과 생활용품까지 외딴 마을로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이 배를 바라보면 단순한 교통수단보다 생존을 위한 기술처럼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브로코폰도의 매력은 풍경보다 자연에 적응한 삶의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깊이 이해할수록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생각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수리남의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면 도로는 사라지고 숲이 세상을 대신합니다. 중앙 수리남 자연보호구역은 약 160만 헥타르의 열대우림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수리남 국토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놀라운 규모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먼저 느껴지는 것은 인간의 흔적이 희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강을 따라 깊숙이 이동할수록 휴대전화 신호와 일상의 소음도 멀어집니다. 대신 새들의 울음과 곤충 소리, 거대한 나무들의 숨결이 공간을 채웁니다. 이곳에서는 제규어와 거대한 수달, 수많은 원숭이들이 여전히 숲을 공유합니다. 특히 볼츠베르크의 화강암 돔에 오르면 끝없는 녹색 지평선이 갑자기 펼쳐집니다. 그 순간 숲은 풍경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집니다. 흥미롭게도 이 보호구역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가치는 아름다움보다 훨씬 오래된 생태계가 온전히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곳을 바라보면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조차 잠시 작아집니다.
저라면 정상에서 말없이 머물며 숲의 규모를 눈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 침묵은 어떤 설명보다 아마존의 진짜 가치를 선명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순간 이 숲을 지킨다는 의미도 이전과 달라질 것입니다. 니커리에 가까워질수록 수리남의 풍경은 울창한 정글에서 넓은 평야로 천천히 달라집니다. 이 서부 지역은 비옥한 해안 저지대를 활용해 수리남의 중요한 쌀 생산지로 성장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논과 수로를 바라보면 물이 이곳의 풍경뿐 아니라 삶까지 설계했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농부들은 열대의 강한 햇빛과 불규칙한 비를 견디며 계절마다 같은 땅에서 새로운 수확을 기다립니다. 북쪽 해안에서는 대서양의 거친 물결과 진흙 해안이 만나 우리가 상상하는 카리브 풍경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지역의 습지와 해안은 철새들에게 중요한 쉼터가 되어 농업과 야생 자연이 놀랍도록 가까이 공존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느끼는 것은 화려한 명소보다 물과 땅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용한 끈기입니다. 니커리는 여행자가 수리남을 정글만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또 다른 삶을 천천히 드러냅니다. 니커리의 조용한 평야를 떠나 파라마리보에 들어서면 수리남은 갑자기 전혀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나라의 인구와 경제, 그리고 문화가 강하게 집중된 중심지입니다. 수리남강을 따라 성장한 도시는 대서양과 내륙을 연결하며 오랫동안 사람과 상품이 오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오래된 중심가에서는 목조 식민지 건축과 열대 환경이 결합된 독특한 도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지구는 그 특별한 건축적 가치 때문에 200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건물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도시가 품은 훨씬 복잡한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네덜란드 식민 지배와 노예제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거리와 건축, 공동체의 기억 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된 뒤에는 인도와 자바 등지에서 계약 노동자들이 들어오며 도시의 문화적 지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마리보에서는 힌두교 사원과 모스크, 교회가 놀라울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다른 역사를 이어갑니다. 시장으로 들어가면 그 역사는 음식으로 변하고 향신료와 열대과일, 그리고 여러 언어가 한 공간에서 뒤섞입니다. 네덜란드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거리에서는 스라난 통고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 파라마리보가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도착한 사람들이 세대를 거치며 새로운 수리남의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가장자리로 시선을 돌리면 성장과 함께 확장되는 주거지와 자연 서식지 사이의 긴장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나무늘보 같은 야생동물이 도시로 들어오며 인간의 공간이 숲을 얼마나 빠르게 밀어내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연보호는 멀리 떨어진 아마존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현실입니다. 화려함보다 이런 모순을 발견할 때 저는 파라마리보가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깊은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리남강 너머로 도시를 바라보면 이곳은 과거와 미래가 아직 협상 중인 장소처럼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수리남의 깊은 숲으로 들어갈수록 스말칼덴의 고요함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곳에서 물과 열대림은 풍경이 아니라 여행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면 새소리와 바람이 빈 공간을 천천히 채웁니다. 물가를 따라 움직이는 순간 인간이 자연보다 작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저는 이곳의 매력이 화려함보다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는 리듬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린 리듬은 우리를 더 깊은 수리남의 이야기로 이끕니다.
코메베이너 강을 따라가면 숲 사이에서 프레데릭스도르프의 오래된 흔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강은 한때 사람과 농산물, 식민지 경제를 움직이던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프레데릭스도르프는 과거 플랜테이션이 자리했던 역사를 오늘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조 건물 뒤에는 결코 낭만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의 플랜테이션 경제는 노예 노동과 식민 지배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바라보면 아름다움과 불편한 역사가 동시에 느껴집니다. 저는 바로 그 모순이 프레데릭스도르프를 더욱 깊이 기억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으로 나오면 풍경은 놀랄 만큼 부드럽고 평화롭게 변합니다. 맹그로브와 열대 식생은 물길 가까이 다가와 강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이곳에서는 도로보다 강이 먼저 사람과 마을을 연결했던 이유가 이해됩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일수록 코메베이너의 과거도 한 겹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연은 오래전 인간이 남긴 상처까지 조용히 덮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프레데릭스도르프는 아름다운 풍경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곳을 떠날 때 남는 것은 풍경보다 시간을 바라보는 묵직한 감정입니다. 수리남에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숲이지만 인구 대부분은 좁은 북부 해안에 모여 살아갑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네덜란드어가 남아메리카에서 공식 언어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리에서는 네덜란드어뿐 아니라 스라난 통고와 여러 공동체의 언어도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힌두교 사원과 모스크가 가까이 서 있는 풍경도 이 나라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도로보다 강이 훨씬 중요한 이동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서로 다른 세계들이 이 작은 나라에서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수리남을 이해할수록 다양성이란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힘처럼 느껴집니다.
수리남을 떠나며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거대한 숲보다 그곳의 사람들입니다. 강과 열대림은 수많은 세대의 삶을 조용히 연결해 왔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상처와 생명력이 공존하기에 더욱 깊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장소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수리남의 숲은 끝나지만 그 고요한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계속 흐릅니다.